무패 27회차 현미경 분석 1부 첫 번째 경기는 서울과 성남의 경기입니다. 저는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풋볼살롱의 최종픽만 그대로 따라가지 마시고 살롱 코멘트 분석 내용을 기반으로 나만의 픽을 조합을 하실 때 고등수 적중에 가까워지실 수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펼쳐진 강원 원정에서 아쉽게 0대1로 패배를 당했습니다. 최근에 5경기 3승 1무 1패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줬었지만 강원 원정에서 패배를 당하면서 상승세가 한풀 꺾였습니다. 올 시즌 홈 경기에서 3승 1무 1패로 원정에서의 1승 4무 3패보다 확실히 홈에서 강점이 있는 것이 서울이고, 성남과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3월 달에 성남 원정에서 0대0 무승부에 그친 바 있습니다. K리그에서 최다 무자비 공동 2위를 달릴 정도로 무승부가 굉장히 많은 것이 서울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주전 측면 수비수인 윤종규 선수가 징계로 빠지기 때문에 측면 쪽에서의 전력 누수가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 미드필더 고요한 선수와 공격수 지동원 선수는 장기 부상 중이기 때문에 이 세 선수를 제외하면 주전급 자원의 이탈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강원 원정에서 안익수 감독이 기성용, 나상호, 박동진, 팔로세비치 같은 주전급 자원들을 대거 후반전에 투입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체력 안배를 위해 로테이션을 돌렸지만 강원 원정에서 패배를 했기 때문에 로테이션은 실패로 돌아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후반전에 주전급 자원들을 투입을 하면서 맹공을 펼쳤지만 강원 골키퍼 유상훈 선수의 선방에 막혔다고 보시면 되겠고, 서울의 강점이 안익수 감독 체제에서 강건한 전방 압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강원전에서는 오히려 강원에게 압박을 당하면서 적지 않게 당황을 했던 서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남 같은 경우에는 직전 수원FC와의 홈경기에서 2대2 무승부를 거두면서 그래도 분위기 반전에는 성공을 했습니다. 올 시즌 딱 1승밖에 없는데 그 1승이 원정에서 나왔던 좋은 기억이 있고, 주전 미드필더 이종성 선수가 징계로 빠지는 것을 제외하면 이렇다 할 이탈자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K리그에서 실점이 가장 많은 것이 성남이고 득점도 가장 적은 것이 성남이기 때문에 공수 모두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원FC전에서 서포터즈들이 응원 보이콧을 했는데 이 수원FC전에 2대2 무승부를 거둔 다음에 그래도 서울전부터는 다시 응원을 재개를 한다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 팬들의 응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 김남일 감독을 보좌하고 있는 정경호 코치가 5월 남은 3경기에서 죽어라 목숨을 걸고 해보겠다고 다짐을 했기 때문에 성남 역시 사활을 걸고 이번 FC서울 원정에 임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2경기 연속 3백이 아니라 4백을 가동을 하고 있는데 18세 신예 중앙수비수인 김지수 선수가 2경기 깜짝 선발로 기용이 되면서 나쁘지 않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김지수 선수의 활약 여부가 관건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인천 출신의 미드필더 구본철 선수가 수원전에서 첫 골을 신고를 했고, 김민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행운의 선제골을 넣었지만 불운의 자책골까지 넣으면서 이 지옥과 천당을 오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최근 뽀백 전환 이후에 경기력이 조금 나아진 성남이 어떻게 나올지가 관건으로 보여집니다. 직전 수원FC전에서는 압박 라인 자체가 높지 않았던 성남이었는데 투톱 공격수들이 전방에서 빌드업을 방해하는 수준의 압박이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성남이 수원FC전보다는 라인을 더 끌어올려서 서울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압박을 가한다면 기회가 올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전 강원 원정에서 서울이 강원의 초반 압박에 상당히 고전했던 모습이 있는데, 원래 서울의 강점이 상대를 압박하는 것인데 역으로 자신들이 압박을 당했을 때는 의외로 대처가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서울이 핵심 미드필더 기성용 선수를 벤치에 앉혔다고는 하나
경기나 강원전에서 황인범 선수가 선발로 출전을 했던 것을 고려를 한다면 확실히 서울이 자신들이 역으로 압박을 당했을 때 굉장히 당황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따라서 성남이 강원이 보여준 것처럼 서울을 상대로 강건한 압박을 보여줄 수 있다면 의외의 결과도 노려볼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남이 최근에 두 경기 3백이 아니라 4백을 들고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18살 신예 수비수인 김지수 선수가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인천 출신의 미드필더 구본철까지 골을 넣는 등 확실히 뉴페이스들이 제 몫을 해주면서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성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성남의 김남일 감독이 수원FC전 인터뷰에 따르면은 수원FC의 제공권에 상당히 애를 먹었다고 말을 했는데 이 지표상으로 봤을 때는 FC 서울이 제공권이 그리 강한 팀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성남이 충분히 해볼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FC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강원 원정에서 부분적인 로테이션을 가동을 하면서 이 조금이나마 체력 안배를 했고 올 시즌 홈에서 성적이 훨씬 좋은 점까지 고려를 한다면 서울이 충분히 홈발을 받을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남이 최근 4백 전환 효과 및 선수단 코치진의 정신무장, 최근 5경기 1승 3무 1패 서울전 팽팽한 맞대결 상대 전적 흐름까지 고려를 한다면 만약 서울이 최전방에서 또다시 골 결정력에 어려움과 약점을 드러낸다면 이 무승부 정도는 충분히 성남이 노려볼 수 있는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 서울의 측면 수비수 윤종규 선수가 결장이 되는데 안익수 감독 체제에서 측면 수비수가 중원으로 들어오면서 중원에서의 수적 우위를 가져감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윤종규 선수의 전력 누수도 꽤나 크게 작용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포항과 인천의 경기인데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항 같은 경우에는 전북과의 홈 경기에서 아쉽게 0대1로 패배를 당하면서 5경기 2승 1무 2패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홈과 원정에서 비교적 기복이 없는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포항인데 인천과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지난 3월달에 인천 원정에서 1대0 승리를 거둔 바 있습니다. 최근 5경기 기준으로 봤을 때 2승 2무 1패로 근소하게 인천을 상대로 상대 전적에 우위가 있는 포항이고 올 시즌 리그 최다 연패 기록인 2연패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위기 반전이 절실한 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병 공격수 완델손 선수가 부상으로 결장이 되고 있고 핵심 중앙 미드필더 신진호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 있는 것이 굉장히 크나큰 전력 누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리그 2경기 2연패 무득점 수렁에 빠져 있는 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미드필더 신진호 선수가 빠져 있지만 그래도 전북전 후반전에 이수빈 선수가 중원에 투입이 되면서 공 배급이 원활해졌기 때문에 이수빈 선수가 중원 3선에 배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이 용병 공격수 모세스 선수가 전북전에서 절호의 득점 기회를 놓치면서 또다시 득점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 모세스 선수가 살아나 줘야지만 포항이 최전방에서 골 결정력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토종 공격수 허용준과 김승대가 모두 부상해서 복귀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모세스가 또다시 빌빌거린다면 허용준이나 이 김승대 토종 공격수들이 출격을 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이 에이스 공격수라고 볼 수 있는 임상엽 선수가 최근에 8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는 것도 포항이 공격 쪽에서 어려움을 겪는 원인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래도 2선 자원인 고영준 선수가 2경기 연속골을 넣은 다음에 전북전에서는 아쉽게 골대를 강타를 했기 때문에 고영준 선수의 골 감각이 상당히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전북에게 0대1로 패배를 당했지만 후반전에는 포항이 일방적으로 전북을 상대로 가두리 양식을 펴면서 공격을 전개를 했기 때문에 경기력 자체는 포항 역시 여전히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에도 대구와의 홈경기에서 2대2 극장골로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최근에 5경기 3무 2패로 승리가 없는 인천인데 핵심 자원들의 부상 여파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전 수비수 델브리지와 오반석 선수가 여전히 부상 여파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고 핵심 미드필더라고 볼 수 있는 여름 선수가 직전 경기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출전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올 시즌 FC 서울보다도 무승부가 많은 것이 인천이기 때문에 최다 무자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원정에서 아직까지 3승 2무 0패로 패배가 없는 것이 인천이고
공격수 무고사 선수가 시즌 11골이나 넣어주면서 득점 단독 선두를 질주를 하고 있는데, 우려스러운 것은 인천이 넣은 16골 중에서 약 70%가 무고사에게 집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무고사가 봉쇄를 당한다면 인천이 득점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무고사 선수가 포항을 상대로 5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는 것도 리스크라고 보여지고, 최근 리그 5경기 4무 1패 무자비 면모가 있는데, 이 무승부 4번이 모두 2대2 스코어가 나왔을 정도로 쉽게 패배를 하지 않는 인천 특유의 저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려스러운 것은 인천의 핵심 중앙 미드필더인 이명주 선수가 최근에 연이어서 풀타임 가까운 출전 시간을 소화를 하고 있었는데, 이명주 선수가 대구전에서는 벤치에서 시작을 했지만 여름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또다시 전반전에 투입이 돼서 이명주 선수가 체력 안배가 실패가 된 것도 인천으로서는 중원의 리스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굉장히 팽팽한 경기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포항의 경우에는 서울, 제주와 더불어서 K리그에서 조직적인 압박이 뛰어난 팀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인천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달라진 것이 상대가 거칠게 압박을 해도 이 뻥 차내기보다는 당황하지 않고 자신들이 볼을 점유를 하면서 패스를 통해서 침착하게 빌드업을 펼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 3백 수비의 한 축이라고 볼 수 있는 김동민 선수가 후방 빌드업, 패스 전개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면서 상당히 유기적인 빌드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인천의 올 시즌 상승세의 원동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인천 같은 경우에는 FC 서울, 제주 같은 압박이 뛰어난 팀을 상대로도 무승부를 거뒀을 정도로 압박이 강한 팀에게 쉽게 패하지 않는 저력을 보여주고 있는 점이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 직전 대구전에서도 대구가 압박을 펼쳤음에도 2대2 무승부를 거둔 저력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다만 최근 인천이 무승부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데, 무고사 선수에게 집중된 골과 수비 미드필더진에서 핵심 선수 부상 여파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에 무고사 선수가 포항을 상대로 한동안 득점이 없었다는 데이터 역시 인천으로서는 달갑지 않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반면에 포항의 경우에는 역시나 최정방 골 결정력이 아쉽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 공격수 모세스 선수가 여전히 어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핵심 중앙 미드필더 신진호 선수가 2경기째 결장이 되면서 중원에서 공백이 상당히 크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최전방 골 결정력에서 무고사를 보유한 인천이 우위이지만, 이 미드필더 쪽에서는 양팀 모두 핵심 미드필더인 신진호, 여름이 결장이 되기 때문에 비슷하다고 보여지고, 수비진 같은 경우에는 부상자가 많은 인천보다는 그랜트까지 복귀를 한 포항이 우세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상당히 전 영역에 걸쳐서 팽팽한 매치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는 김천 상무와 울산의 경기인데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기복이 있는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승 2무 2패 좋지 못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직전 수원 삼성 원정에서도 1대2 패배를 당했습니다. 김천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홈에서 좋은데 홈에서는 3승 2무 0패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습니다. 원정에서는 1승 2무 5패로 조금은 원정고자 느낌이 나지만 확실히 홈에서 홈발을 받는 것이 김천이고, 지난 2월 울산 원정에서도 0대0 무승부를 거둔 바 있습니다. 올 시즌 패턴적으로도 리그 2연패가 없었기 때문에 패턴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무승부를 거둘 만한 타이밍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주전 중앙 수비수인 박지수 선수가 부상 여파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고, 이 수비수 정현철과 정동윤까지 부상 여파로 불투명하기 때문에 수비 쪽의 공백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리그 3경기 1무 2패 하락세인데 실점이 6골로 많기 때문에 수비가 상당히 불안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국가대표 공격수인 권창훈 선수가 11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 권창훈 선수가 활약을 해줘야지만 조규성 선수의 어깨가 조금은 가벼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조규성이 3경기 만에 수원전에서 페널티킥으로 골맛을 본 것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김천 역시 16골 중에서 무려 9골이 조규성에게 집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조규성이 봉쇄를 당한다면 김천이 상당히 공격 쪽에서 어려움을 겪을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울산 같은 경우에는 최근 5경기 2승 1무 2패지만 3경기로 놓고 보면은 2승 1무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제주와의 홈 경기에서도 1대0 승리를 거뒀는데 홈과 원정에서 기복이 없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비수 김기희 선수가 장기 부상 중이기 때문에 미드필더 원두재 선수가 김영권 선수와 함께 중앙 수비를 꾸리고 있습니다. 미드필더 이규성 선수 역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중원 쪽에서 조금의 공백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K리그에서 득점이 가장 많은 것이 울산이고 실점 역시 가장 적은 것이 울산이기 때문에 공수 밸런스가 가장 좋은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입생 공격수 레오나르도와 엄원상 선수가 최근에 맹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선수의 활약이 또다시 기대가 되고 있는 울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김천 상무가 3백으로 나올 것인가 4백으로 나올 것인가에 따라서 경기 양상이 달라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실제 김천의 경우에 최근에 3경기에서 1무 2패를 당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모두 3백 수비 밸런스에서 1무 2패가 나왔고 직전 경기에는 주전 수비수 박지수 선수가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이번 울산전에서는 4백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난 2월 개막전에서 울산 원정에서 김천이 4백 수비를 썼고 수비수 하창래 선수가 후반전에 퇴장을 당했음에도 울산의 공세를 막아냈던 김천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4백을 들고 나온다면 김천이 특유의 홈발에 힘입어서 충분히 승점 1점 정도는 가져갈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김천이 그대로 3백 수비를 들고 나올 경우에는 최근에 울산의 엄원상 선수가 이 스피드를 활용한 측면 하프 스페이스 공간이 굉장히 날카롭게 침투가 되고 있기 때문에 3백을 오히려 김천이 들고 나온다면 최근에 보여줬던 수비 불안이 또다시 노출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무엇보다 지난 개막절 맞대결에서는 울산의 공격수 레오나르도가 없었기 때문에 최근에 좋은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는 레오나르도를 막는 데 있어서 김천의 수비진이 상당히 애를 먹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제가 김천 사이드도 가져가는 이유는 김천이 올 시즌 홈에서 패배가 없는 홈 깡패 면모가 있고 패턴적으로도 올 시즌 리그 2연패가 없었다는 점이 걸리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무엇보다 김천의 공격수 조규성 선수가 최근에 좋은 골 감각과 피지컬을 바탕으로 한 포스트 플레이가 굉장히 좋은데 이 조규성이 지난 수원FC전이나 대구FC전처럼 상대 수비수들이 조규성 이상의 피지컬을 보유했을 때는 굉장히 고전을 하는 모습이 있지만 이에 반해서 울산의 중앙수비 라인은 현재 김영곤과 원두재가 선발로 나서고 있는데 원두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중앙수비 경험이 많지만 본 포지션은 삼선 미드필더이고 이 김영권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나이가 많기 때문에 조규성 선수의 피지컬을 막아내기에는 버거운 면이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폴더스의 여유가 있다면 김천 사이드 하나 정도는 가져갈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3번 경기는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경기는 제주와 수원 삼성의 경기인데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같은 경우에는 5경기 3승 1무 1패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울산 원정에서 아쉽게 0대1로 패배를 당하면서 상승세가 한풀 꺾였습니다. 올 시즌 홈 경기에서 2승 3무 2패로 원정에서의 4승 1무 1패보다 확실히 홈에서 성적이 떨어지는 것이 제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3월 수원 원정에서는 1대0 승리를 거둔 바 있고 최근 수원전 3경기에서 2승 1무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패턴적으로 봤을 때 올 시즌 리그 2연패가 없는 제주라고 보시면 되겠고 최근에 주전으로 나서고 있는 주전급 자원들의 이탈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윤빛가람, 구자철 같은 베테랑 자원들은 장기 부상 중이기 때문에 최근에 주전으로 나서고 있는 선수들은 결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에이스 공격수 주민규 선수가 최근에 수원 상대로 굉장히 강했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주민규 선수의 활약이 기대가 되고 있고 주전 수비수 김호규 선수 역시 퇴장 징계에서 복귀가 되기 때문에 수비 쪽에서도 안정감을 찾을 수 있는 제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4월 달에도 주말에 울산과 홈 경기에서 패한 다음에 주말 인천 원정에서 무승부로 덜미가 잡혔던 제주이기 때문에 확실히 주중 주말로 이어지는 경기 일정에서 제주가 약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올 시즌 3백 수비 자신들보다 점유율을 낮게 가져가는 약팀을 상대로 고전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강원, 수원FC, 대구, 인천을 상대로 모두 무승부에 그쳤던 제주이기 때문에 수원이 어떻게 나올지가 굉장히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원 같은 경우에도 5경기 3승 1무 1패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직전 김천 상무와의 홈경기에서 2대1 승리를 거뒀고 홈에서는 4승 2무 2패의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지만 아직까지 원정에서는 0승 2무 3패로 승리가 없는 것이 수원, 삼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앙 미드필더 유재호와 최성근이 부상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중원 쪽에서 공백이 계속되고 있고 정승원 선수 역시 부상 여파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공격수 김건희 선수와 더불어서 또다시 중원과 공격 쪽에서 전력 누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공격수 김건희가 빠진 상황에서 전진우라는 공격수가 2경기 연속골을 넣어주면서 최전방 골 결정력을 책임지고 있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병근 감독이 부임을 한 이후에 3백을 버리고 4백 수비로 전환을 했는데 이병근 감독 체제에서 리그 3승 1패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외국인 미드필더 사리치 선수 역시 4경기 1골 1도움으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중원에서 사리치 선수가 중심을 잘 잡아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올 시즌 첫 맞대결에서 제주에게 0대1로 패배를 당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당시에는 감독이 바뀌기 전이었습니다. 박건하 감독 체제에서 패배를 당했고 당시에는 에이스 미드필더인 사리치 선수 역시 없었기 때문에 이번 제주 원정은 상당히 분위기가 많이 달라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병근 감독이 포지션별로 경쟁을 유도를 해서 팀 전체적인 경기력과 사기 상승의 효과가 계속되고 있는 수원 삼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로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양팀 모두에게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주의 경우에는 지난 시즌부터 남길 감독 특유의 많이 뛰는 축구로 주중 주말로 이어지는 경기 일정에서 체력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약점이 있습니다. 올 시즌 홈에서 성적이 좋지 못한 점 역시 원정을 치르고 홈으로 돌아오는 과정 자체가 제주에게는 체력 소모가 상당히 심하기 때문이라고 보여지고 지난 4월 달에도 주중 주말로 이어지는 경기에서 울산에게 패배를 당한 다음에 인천에게 무승부로 덜미가 잡힌 바 있습니다. 제주의 경우에는 올 시즌 공격적으로 맞불을 놓는 강팀을 상대로 오히려 좋은 경기력이 나오지만 수비적으로 내려앉고 자신들보다 점유율을 낮게 가져가는 팀을 상대로는 고전을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최근에 수원이 이병근 감독 부임 이후에 3백 수비가 아니라 4백 수비로 전환한 점, 수원이 박건하 감독 시절보다는 확실히 이병근 감독 체제에서 보다 공격적으로 변모한 점은 오히려 제주에게도 기회가 될 만한 요소라고 보여집니다. 이 제주의 주포 공격수 주민규 선수가 최근 수원을 상대로 많은 골을 넣고 있는 점도 제주로서는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 마찬가지로 수원의 경우에는 고질적인 최전방 골 결정력을 최근 2경기 연속골을 넣은 전진우라는 공격수가 채워주고 있기 때문에 전진우 선수의 활약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약점이었던 중원 역시 사리치 선수가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올 시즌 첫 제주와의 맞대결에서는 사리치가 결장을 했기 때문에 사리치 선수가 이번에 활약을 해준다면 충분히 수원도 좋은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엇보다 제주 같은 경우에는 공격 상황에서 3백의 양쪽 윙백 정우재, 안현법 선수가 공격 가담을 적극적으로 하는데 그만큼 중앙 수비수들이 측면 공간을 넓게 커버를 해야 하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비수들 사이에 하프 스페이스 공간이 많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데 수원의 경우에는 최근에 이병근 감독이 후반전에 염기훈 선수를 쪼커로 투입을 해서 염기훈, 사리치 같이 패스가 좋은 미드필더를 앞세워서 왼쪽 측면 하프 스페이스를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현범 선수가 위치한 오른쪽 측면이 상당히 제주가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수원 또한 충분히 최근에 좋은 경기력이 나와준다면 의외의 결과도 만들어 볼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4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는 대구와 강원의 경기인데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는 5경기 2승 3무 2연속 무승부를 거두고 있습니다. 인천 원정에서 극장골을 내주면서 아쉽게 2대2 무승부에 그친 대구인데, 그래도 대구 같은 경우에는 홈구장인 대팍에서 확실히 3승 1무 2패로 원정에서의 0승 4무 3패보다 확실히 홈발을 받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3월 강원 원정에서는 0대2로 패배를 당한 대구이기 때문에 반드시 서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업 수비 자원인 박병현, 김우석, 장성원 선수가 빠지는 것을 제외하면은 주전급 자원의 이탈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대구가 그래도 에이스 세징야 선수가 최근에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천 원정에서는 그림 같은 프리킥골을 넣으면서 최근 3경기 3골 2도움 맹활약을 해주고 있고, 공격수 제카 선수 역시 3경기 1골 2도움을 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공격력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토종 공격수 고재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5골을 넣어주고 있는데 모두 홈 경기에서 넣었기 때문에 수원FC의 이수근 선수와 함께 홈발을 가장 많이 받는 공격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원 같은 경우에는 서울과의 홈 경기에서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최근에 승점을 다시 꾸준히 쌓고 있습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아직까지 원정에서 0승 3무 1패로 승리가 없다는 점이고, 최전방 공격수 디노 선수와 이정엽 선수는 여전히 부상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최전방에서 여전히 골 결정력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패턴적으로 봤을 때 올 시즌 리그 2연승이 없었기 때문에 부러질 타이밍이라고 보여지고, 원정에서는 점유율이 상당히 낮은 강원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 시즌 원정 경기에서 전북, 서울, 수원, 삼성, 제주와 무승부를 거뒀던 무자비 면모가 있고, 강원의 최용수 감독이 상대에 따라서 맞춤 전술을 잘 짜오기 때문에 최용수 감독의 용병술과 전략이 또다시 빛을 발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살로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강원이 어떤 전술을 들고 나오느냐가 관건으로 보여집니다. 최근에 강원의 최용수 감독이 울산, 전북, 서울을 상대로 내려앉는 수비 전술보다는 초반에 적극적인 압박을 펼치면서 나름대로 재미를 톡톡히 봤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올 시즌 대구의 경우에도 가마 감독 부임 이후에 대구가 확실히 지난 시즌보다는 선수비 후 역습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라인을 올려서 압박을 적극적으로 가하면서 전방에서 세밀한 패스 플레이를 추구하는 스타일로 변모를 했습니다. 지난 1차전 맞대결에서는 대구가 강원을 상대로 점유율을 57%를 가져가고 주도를 했지만 오히려 강원이 역습을 통해서 재미를 보는 구조가 나왔습니다. 다만 당시에는 강원의 최전방 외국인 공격수 디노 선수가 있었고, 디노가 선제골을 넣었지만 지금은 디노, 이정혁 같은 최전방 공격수가 없는 강원이기 때문에 골 결정력이 다소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대구 역시 지난 1차전과는 달리 수비수 홍정훈 선수가 출전이 가능하고, 외국인 공격수 에드가 선수 대신에 제카 선수가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 시즌 대구 같은 경우에는 조직적인 압박을 가하는 팀을 상대로 고전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실제 서울, 제주, 포항, 인천같이 K리그에서 조직적인 압박이 이루어지는 팀들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지 못했던 대구이기 때문에, 따라서 강원이 최근에 보여준 에너지 레벨을 바탕으로 또다시 압박 전술을 대구를 상대로 보여줄 수 있다면 의외로 강원이 대구를 상당히 괴롭힐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대구 역시 만약에 강원이 압박 전술을 들고 나온다면 오히려 최근에 컨디션이 좋은 세징야 선수를 앞세워서 역습 전술로 재미를 볼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즌 초반에는 세징야가 컨디션 자체가 좋지 못했던 대구이고, 새로운 감독 부임 이후에 새로운 전술에 적응을 하지 못했던 대구이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가마 감독 축구가 자리를 잡았다는 점에서 대구 또한 강원의 전술에 맞춤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구 특유의 홈발, 세징야의 좋은 컨디션, 홈에서 강한 고재현 선수의 존재감을 고려를 한다면 대구의 근소한 신승이 그려지고, 강원의 최근 유연한 전술 변화 및 원정 무자비 면모를 고려를 한다면 팽팽한 무승부도 그려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5번 경기는 승부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는 수원FC와 전북현대의 경기인데 수원FC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스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까지 받쳐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 같은 경우에는 성남 원정에서 2대2 무승부를 거두면서 5경기 2무 3패 하락세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도 홈 경기에서 2승 1무 2패로 득점력이 상승하는 수원FC인데 지난 2월 전북 원정에서는 아쉽게 0대1로 패배를 당한 바 있습니다. 패턴적으로 봤을 때 리그에서 2연속 무승부가 없었기 때문에 패턴을 중시하는 분들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수원FC가 수비가 상당히 불안합니다. 실점이 25골로 성남 다음으로 수비가 불안한 것이 수원FC인데 설상가상으로 주전 수비수 잭슨 선수가 징계로 빠지기 때문에 또다시 수비 불안을 노출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미드필더 니실라 선수 역시 부상 여파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고 박민규, 무릴로 선수 역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중원 쪽에서도 공백이 예상이 되고 있는 수원FC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리그 8경기에서 무실점 경기가 없었기 때문에 제 아무리 전북이 빌빌거리는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한 골 이상은 넣을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기대를 걸 수 있는 것은 수원FC가 실점은 많지만 득점력은 울산 다음으로 좋은 팀이기 때문에 홈에서 홈발을 받는 공격수 이승우 선수가 활약을 해준다면 충분히 전북을 괴롭힐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외국인 공격수 라스 선수는 최근에 4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기 때문에 라스 선수가 활약을 해줄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보여집니다. 전북 같은 경우에는 포항 원정에서 1대0 신승을 거두면서 5경기 2승 3무 무패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올 시즌 원정에서 무려 5승 1무 1패로 원정 성적 선두를 달리고 있는 전북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원정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좋은 결과를 기대를 걸 수 있는 전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드필더 김보경 선수가 빠져있는 것을 제외하면 핵심 자원의 이탈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됐는데 최근에 리그 8경기에서 5승 3무 무패 행진을 달리면서 순위가 어느덧 3위까지 올라온 전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꾸역승이 상당히 많은데 5승 중에서 4승이 무려 한 골차 승리였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전북이 승리를 거둔다면 꾸역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울산과 함께 그래도 K리그에서 실점이 가장 적은 것이 전북이기 때문에 탄탄한 수비력이 최대 강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원정 성적이 선두이기 때문에 원정에서 오히려 경기력이 좋은 점도 전북이 기대를 걸 만한 요소라고 보여집니다. 미드필더 쿠니모토 선수가 포항전에서 시즌 첫 골을 넣은 것도 고무적인데 그래도 공격수 일류첸코와 구스타보가 살아나줘야지만 전북 특유의 공격력이 살아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수원FC의 최근 불안한 수비가 또다시 발목을 잡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수원FC가 최근에 상대의 측면 크로스에 상당히 고전하는 모습이 있는데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제공권에 이 불안감을 노출하면서 연이은 실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어졌던 서울, 제주, 성남전에서도 상대의 측면 크로스와 세트피스로 실점을 했었던 수원FC인데 반면에 전북의 경우에는 여전히 오픈플레이 지공 상황에서는 답답한 공격 전개를 보여주고 있지만 최근 코너킥이나 프리킥,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득점력이 나쁘지가 않고 무엇보다 김상식 감독 체제에서 전북이 가장 잘하는 것이 단순하게 측면에서 크로스를 때리거나 후방에서 롱볼을 때려서 구스타보의 뚝배기를 노리는 패턴인데 수원FC가 최근에 측면 크로스나 롱볼 수비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원의 제공권 핵심인 196cm의 장신 수비수 잭슨 선수가 징계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가뜩이나 수비가 불안한 수원FC가 전북의 공격력을 막아냄에 있어서 상당히 애를 먹을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원의 경우에는 항상 지난 시즌부터 느낀 것이 골키퍼 포지션이 약점이라고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현 골키퍼가 실점이 많아지자 박배종 선수로 교체가 됐는데 성남전에서 박배종 선수가 2실점이나 했기 때문에 골문이 상당히 불안한 것이 수원FC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 시즌 전북이 원정 성적 1위라고 말씀을 드렸고 수원 같은 경우에는 미드필더 니실라, 무릴로 같은 핵심 자원들이 빠져있기 때문에 이 노장 박주호 선수가 중원에서 또다시 과부하가 걸릴 우려가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병 공격수 라스 선수의 골 감각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홈에서 강한 이승우의 어깨가 상당히 무거울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올 시즌 울산과 함께 최소 실점 1위를 기록 중인 전북의 수비를 이승우 선수 혼자 역습으로 뚫기에는 버거운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제가 투폴 추천으로 무승부까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수원FC 특유의 홈 공격력과 이승우 선수의 활약, 그리고 전북의 지지분한 공격력을 고려를 했을 때 이변 결과로는 무승부 정도는 노려볼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내 전북을 상대로 굉장히 강했던 수원FC라는 부분에서 투폴 추천으로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면서 6번 경기는 수원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경기는 아스날과 에버튼의 경기인데 아스날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식을 노려보실 분들은 과감하게 승패로 갈라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2연패 수렁에 빠지면서 토트넘에게 4위 자리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홈 경기에서 12승 2무 4패로 원정에서 9승 1무 9패보다 확실히 홈발을 받는 것이 아스날인데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에버튼과의 상대 전적에서 굉장히 열세인 부분이 있습니다. 1승 1무 4패로 열세이고 지난 12월 에버튼 원정에서도 1대2로 패배를 당한 바 있습니다. 에버튼 상대로 3연패 열세에 빠진 아스날이고 아르테타 감독이 아스날에 부임한 이후에 4경기에서 1승 3패로 에버튼만 만나면 작아졌던 아스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PL에서 무승부가 가장 적은 것이 아스날이고 주전 측면 수비수 토미야스 선수가 또다시 부상으로 이탈이 됐기 때문에 측면 수비 쪽의 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리그 한 경기 남은 상황에서 4위 토트넘에게 승점이 2점이 뒤져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반드시 승리를 하고 토트넘이 노리치에게 미끄러지길 바라야 되는 아스날의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에버튼에게 승리를 거두지 못한다면 토트넘이 4위가 확정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스날로서는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그 2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있는 공격수 은케티아 선수의 활약이 절실한 아스날이고 사카 선수 역시 4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있기 때문에 공격 자원들의 컨디션이 굉장히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직전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홈경기에서 짜릿한 3대2 역전승을 거두면서 마침내 1부 리그 잔류를 확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아스날전에서는 동기부여가 다소 떨어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동기부여라는 것은 항상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이기 때문에 동기부여만 놓고 에버튼의 패배를 쉽사리 예측하기에는 에버튼의 경기력이 최근에 굉장히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정 성적이 원래는 꼴찌였던 에버튼인데 그래도 최근에는 원정에서도 2경기 1승 1무를 거두고 있습니다. 주전급 부상 자원이 없기 때문에 최상의 전력을 부담 없이 가동할 수 있는 에버튼이고 칼버트 루인, 히샬리송이라는 핵심 공격수들이 최근에 좋은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활약 면에서는 에버튼이 아스날을 상대로 전혀 밀릴 것 같지 않은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친 김에 순위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사우스햄튼과 승점이 1점 차이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아스날을 꺾는다면 사우스햄튼이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서 15위까지 넘볼 수 있는 에버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에버튼이 크리스탈 팰리스전 승리로 1부 리그 잔류를 확정을 했다는 점에서 동기부여는 확실히 아스날이 우위이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아스날의 승리를 장담하기엔 리스크가 있어 보입니다. 물론 전술적으로 에버튼의 경우에는 램파드 감독 체제에서 전방 압박을 적극적으로 시도를 하는데 압박이 조직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비 뒷공간 노출에 따른 역습에 약점이 있는데 프리미어리그에서 웨스트햄과 함께 역습 득점이 가장 많은 것이 아스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스날이 역습으로 재미를 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다만 에버튼의 경우에는 1부 리그 잔류 확정에 따른 부담감이 사라진 점과 최근 경기력 자체가 좋은 점, 여기에 공격 원투펀치 칼버트 루인과 히샬리송 선수의 골 감각이 좋은 점은 이변의 근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아스날 상대로 압도적인 상대 전적의 우위가 있고 최근에는 원정에서도 성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협적인 상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에버튼의 경우에는 숏패스보다는 롱볼 비중이 높은 팀인데 아스날이 제공권과 롱볼 수비에 약점이 있는 점도 리스크라고 보여집니다. 아스날은 프리미어리그에서 무승부가 가장 적은 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4위 탈환의 신락 같은 희망을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승리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에버튼에게 패해도 5위가 확정이 되는 아스날이기 때문에 무승부는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에버튼 역시 15위 사우스햄튼과 승점이 1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순위를 한 계단 끌어올리려면 무승부는 의미가 없고 승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구조적으로 승패가 갈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저는 폴더스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아스날의 단통 승리로 가는데,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과감하게 독식을 노려보시면서 에버튼의 승리까지 가져가 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6억 3천만 원이 이월된 승무패 27회차 현미경 분석 1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연이어서 2부를 촬영을 해서 구독자 여러분들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업로드를 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콘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